토요일 오후 강남 신사동의 작은 독립서점 책숲에는 봄비를 피한 사람들로 은근히 북적였다. 정은은 맨 뒷줄에 앉아 앞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 노트를 펼쳤다. 신간 북토크가 특별히 궁금해서라기보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다. 노트 위에 올려둔 펜을 클릭해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잉크가 말라 있었던 것이다. 아정은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고 속으로만 짧게 탄식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펜 한 자루가 내밀어졌다. 이거 쓰세요. 낯선 남자의 손이었다. 고개를 들자 은은하게 웃는 중년 남성이 정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 옅게 패인 주름이 부드러웠고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서는 사람 냄새 나는 온기가 느껴졌다. 괜찮으실까요? 네. 물론이죠. 정은이 펜을 건네받으며 손끝이 자연스럽게 스쳤다. 그 순간 정은은 자기 반응에 먼저 놀랐다. 손끝이 스친 것뿐인데 아주 얇은 전류가 스르르 지나간 것처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 것이다. 북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정은은 발표자의 말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신경은 자꾸만 옆자리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거의 메모를 하지 않았고 잔잔한 표정으로 발표자의 말을 따라가고 있었다. 무엇 하나 밀어붙이거나 과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 대부분이 서점 안 카페 쪽으로 몰려갔다. 정은도 펜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그 남자가 먼저 정은을 불러 세웠다. 커피 한 잔 괜찮으시면 제가 살게요. 펜도 돌려받아야 하고요. 정은은 살짝 웃었다. 말투에는 요란함도 계산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오늘 누군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좋아요. 커피 한 잔 정도는.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정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은이에요. 출판사에서 일하고요. 그래서 푹토크에 이렇게 열심히 메모를?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말끝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은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기분을 떠올렸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가 정은이라는 사람을 또렷하게 바라봐주는 느낌이었다. 둘은 책 이야기, 비 오는 서울의 분위기, 각자가 좋아하는 커피 취향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대단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런 대화들이 하나둘 쌓일수록 마음이 은근히 데워지는 것을 느꼈다. 대화를 마무리할 즈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은 씨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말은 과하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작지만 분명한 떨림이 정은의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일었다. 그녀는 오래전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천천히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첫 만남 이후 둘은 몇 번 더 가벼운 약속을 이어갔다. 한강에서 커피를 들고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고 조용한 성수동 카페에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은은 자신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 이후 민호의 연락 빈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문자를 보내면 답이 한참 뒤에 오거나 이틀쯤 지나서야 겨우 도착하는 날도 있었다. 왜 이러지? 내가 너무 들이댄다고 느꼈나? 아니면 지루했나? 실수한 말을 했나? 정은의 머릿속은 금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또 버려지는 건 아닐까? 그 오래된 공포였다. 정은이 결국 친구 수진에게 털어놓자
수지는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야, 내 잘못 아니야. 남자들 원래 한 번 거리두기 온다니까. 특히 이혼남들. 근데 너무 갑자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걔 문제가 아니라 걔 패턴이라는 거지. 좀 친해지면 갑자기 숨고 또 슬쩍 다시 나오고. 정은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숨고 싶어진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니 민호는 애초에 마음을 빨리 여는 타입이 아니었다. 오히려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 뒤 민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바빴어요. 다시 얼굴 보고 싶네요. 딱 두 문장이었다. 그뿐인데도 그 문장은 정은이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불안의 돌덩이를 조금 들어 올려주는 느낌이었다. 그제야 정은은 조금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다. 민호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게 두려워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불확실한 시기를 견뎌내는 일이 자신에게는 다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정은은 잠시 고민 끝에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여전히 확신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기로 했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정은은 성수동 카페 서랍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도 글자 하나 제대로 적지 못하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가는데 시선은 휴대폰 화면 위를 맴돌기만 했다. 왜 이렇게 초조하지? 이건 나답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은은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다. 정은 씨,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잠깐 얼굴 보고 싶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문장이 가슴 한구석에 오래 눌려있던 불안을 서서히 녹여내렸다. 여전히 바람이 찬 초봄의 강가에서 민호는 벤치에 앉아 정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정은이 걸어오는 걸 보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미소를 지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투에 정은은 살짝 흔들렸다. 요즘 많이 바쁘셨어요?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강 물결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바빴던 것도 맞고 그냥 좀 겁이 났습니다. 정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겁이요? 네. 누군가랑 이렇게 가깝게 지낸 게 오랜만이라서요. 좋아지는 만큼 또 무너질까봐 제가 많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는 꾸며낸 느낌도 억지로 만든 핑계도 없었다. 그저 지금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듯한 목소리였다. 정은은 가슴 한쪽이 콕 찌르는 것처럼 아려왔다. 자신 역시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 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제야 민호가 정은을 제대로 바라봤다. 천천히 가도 될까요? 정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둘의 걸음은 한강 산책로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란히 맞춰졌다. 많은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가 예전보다 반걸음쯤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실나루역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 준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은 씨랑 걷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말에 정은의 마음에 작게 온기가 퍼졌다. 오늘 하루 동안 둘 사이에 기대하지 않았던 다정함이 은근히 스며들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저도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럼 조만간 또 뵐 수 있을까요? 정은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저야 좋죠. 그렇게 아주 작은 약속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은근하고 조용하게 자리 잡았다. 며칠 뒤 민호가 먼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정은은 조금 일찍 퇴근해 서촌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만이 가진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민호가 말해준 식당 간판을 찾았다. 진득한 집, 조용한 가정식 전문점.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먼저 와 있던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곳에 모셨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민호는 자리에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날들 사이에서 이런 조용한 곳이 한 번씩 필요하더라고요. 숨 좀 돌리게. 그 말이 정은의 마음을 은근히 울렸다. 민호가 어떤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인지, 어떤 감정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는지 조금은 그려지는 느낌이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된장찜과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작은 접시에 담긴 장아찌들이 차례로 올라왔다. 민호는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음식이 이상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혀 줍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민호 씨한테는 위로 같은 곳인가 봐요. 민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사실 집에서는 거의 혼자 먹거든요. 이렇게 누군가랑 밥 먹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둔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정은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혼자 지내는 게 힘들 때도 있죠? 민호는 한참 생각하듯 눈을 떨어뜨리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누군가랑 밥을 먹고 같이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괜히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민호가 자신을 향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는 걸 정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근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봄 기운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서 대화는 조금 더 깊어졌다. 정은 씨는 남편분하고 오래 사셨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은은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오래요. 사고로 갑자기 떠나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민호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억지 위로나 동정 대신 조용한 존중이 느껴졌다. 민호 씨는 이혼하셨죠? 정은도 조심스레 되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로에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은은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상처를 혼자 사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그리고 문득 그 모습이 이상할 만큼 자신의 오래된 외로움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하철역 앞에 이르자 둘은 나란히 걸음을 멈췄다. 민호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풀며 말했다. 정은 씨랑 이야기하면 참 편안합니다. 정은도 솔직하게 답했다. 민호 씨도요. 오늘 좋았어요. 민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다음에는 정은 씨가 좋아하는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다. 각자의 다른 세계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눠보고 싶다는 의미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은 한참이 지나서야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더 깊어질지도 모르겠네. 조금 두렵긴 했지만 그 두려움 안에 분명히 설렘의 씨앗이 함께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챕터 5.
독점우리라는 말의 시작.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하던 초봄의 어느 저녁, 정은은 문득 휴대폰 화면 속 이름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늘 담백했고 말수는 적어도 진심이 묻어났다. 그날도 민호에게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걸을까요? 정은이 도착했을 때 민호는 반포 한강공원 벤치 옆에 서 있었다. 강물 위로 떨어지는 저녁 노을이 붉은 빛을 잔잔하게 흩뿌리고 있었다. 정은 씨, 민호가 먼저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어쩐지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이었다. 저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정은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가볍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민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마음속에서 오래 용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정은 씨랑 요즘 만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같이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정은의 심장이 조용히 속도를 높였다. 저도요. 그 말을 들은 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은 씨, 혹시 우리 다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의 가슴이 순간 꽉 조여들었다. 기쁘면서도 믿기지 않는 말. 누군가의 진심이 자기에게로 또렷하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졌다. 독점이란 말인가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직 모든 것에 확신이 서기도 전에 막 밀어붙이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정은 씨를 좋아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은 씨만 보고 싶어요. 정은 씨도 같은 마음이시면 좋겠고요. 정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따뜻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호 씨, 저는 아직 많이 겁나요. 하지만 저도 민호 씨만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민호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밝아졌다. 그럼 우리 천천히 가는 조건으로 서로만 보기로 할까요? 정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그 순간 강가를 스치는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다. 서로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그 스침이 지금까지 어떤 스킨십보다 더 깊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독점적인 만남을 시작하고 며칠 민호와 정은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아침엔 짧게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고 퇴근 후에는 성수동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셨다. 주말이면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정은의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자라났다. 민호가 문자를 평소보다 조금 늦게 보내는 날이면 정은의 마음은 금세 흔들렸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벌써 지친 걸까? 잔잔하게 빛나던 감정은 어느새 조심스러운 긴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한편 민호도 달라져 있었다. 정은은 그가 자신의 반응 하나하나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기색을 느꼈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정은 씨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아, 그렇다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정은은 처음으로 민호가 자신의 감정을 일부러 숨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둘은 인사동 전시회를 함께 보기로 했다. 정은은 퇴근이 늦어 서둘러 도착했지만 민호는 이미 전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굳어 있다는 걸 정은은 금세 알아챘다. 전시장을 돌아보는 내내
민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정은도 점점 몸과 마음이 위축됐다. 내가 또 상처 주는 말을 했나? 아니면 민호 씨 마음이 식은 걸까? 전시가 끝난 뒤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은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은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요. 그냥 민호 씨가 오늘 좀 무거워 보여서.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어렵게 물었다. 제가 무거워 보였나요? 정은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조금. 민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나 차분하던 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정은은 눈이 커졌다. 아니요. 전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호의 시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은 씨가 저 때문에 불편해 하실까 봐요. 제가 또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은은 마음이 뭉개지는 듯 했다. 지금까지 민호의 불안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훨씬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정은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서로 너무 잘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불안해지고 겁이 나고 민호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다. 저도 그래요, 정은 씨. 짧은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그 순간 정은은 알 수 있었다. 지금 이건 관계가 깨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와 마주서는 일이야말로 독점적인 관계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도. 민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은 씨 제가 조금 불안해도 도망치지 말아주세요. 정은은 천천히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어둑해진 인사동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졌다. 둘의 그림자는 나란히 겹쳐져 있었다. 흔들리기는 했지만 예전보다 더 진하게 서로를 향해 있었다. 침묵. 민호와의 작은 갈등을 지나고 며칠 뒤 정은은 예상치 못한 정적과 마주했다. 민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틀, 사흘 그리고 닷새. 그동안 둘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만큼 길게 비어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은은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민호가 잠깐 숨을 고르는 중일 수도 있다고, 지금 서두르면 오히려 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설득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혹시 내가 전시회에서 너무 민감하게 굴었나? 내가 한 말이 상처였나? 그때 조금만 더 설명했어야 했나? 결국 정은은 참지 못하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민호 씨가 연락이 없어. 수진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그래, 그럴 때도 했어. 무슨 소리야? 좋아지면 남자들은 한 번쯤 숨는다니까. 그게 그 사람 패턴이야. 그걸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정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이 귀에는 들어오는데 마음까지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요즘 진짜 잘 되고 있었어. 잘 되니까 숨는 거지. 민호 씨 솔직했잖아. 겁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도 또 겁난 거야. 정은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호의 침묵이 자꾸만 거절처럼 들렸다. 그 오래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한 건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죄송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곧 연락드릴게요. 딱 2줄. 그런데 그 2줄이 정은의 가슴을 한번 뜨겁게 만들었다가 곧 차갑게 식혀버렸다. 곧 연락드릴게요라니 그 말은
지금은 연락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문장 속에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정은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 어둠만 멍하니 바라보며 새벽을 버텼다. 다음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정은의 휴대폰 화면에 민호의 이름이 떠올랐다. 정은은 숨을 잠시 멈춘 채 전화를 받았다. 정은 씨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어딘가 더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둑해진 청계천, 가로등 불빛이 잔물결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정은은 걸음을 서서히 늦췄다. 그는 평소보다 더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았고 표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불안정해 보였다. 요즘 민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때문에요? 민호는 잠시 정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겁이 났습니다. 정은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다. 저한테 실망하실까봐, 제가 감당 못할 만큼 좋아질까봐, 또 실패할까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얇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마음의 실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정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민호 씨, 저는 떠나지 않아요. 적어도 민호 씨가 이렇게 말해주는 동안은 절대. 그 말을 들은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은의 표정에는 책임감이나 소유욕이 아니라 그저 이 시기를 함께 건너가고 싶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오래 참고 있던 숨을 한 번에 내쉬듯 말했다. 그 말이 참 고맙습니다. 청계천 물소리 사이로 둘 사이에 감돌던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그러나 정은은 알고 있었다. 이번 침묵의 이유는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민호가 짊어지고 있던 오래된 상처가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다는 것을. 침묵의 이유를 듣고 난 뒤 정은과 민호는 잠시 청계천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분명히 느껴졌다.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불안과 취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결속이 생겼다. 청계천 산책로 끝에 이르렀을 때 민호가 걸음을 멈췄다. 정은 씨, 정은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앞으로 조금 불안해진다고 느끼면 그걸 그냥 숨기지 않고 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겉으로 보면 사소한 약속처럼 들리지만 민호에게는 큰 결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요. 혼자 상상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냥 민호 씨한테 말할게요. 둘은 그렇게 서로 마음속 작은 그림자들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걸음을 다시 옮기려던 찰나 민호의 손등이 조심스럽게 정은의 손을 스쳤다. 정은은 움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지닌 의미는 분명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도망치는 대신 이제는 마주하려 한다. 민호의 손은 약간 차가웠지만 손가락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 떨림은 그가 진심으로 다가오려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정은이 천천히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민호는 작게 웃었다. 천천히요. 그게 제일 어렵지만 정은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계단 앞에 서서 둘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정은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민호 씨 덕분에 제 감정이 어떤지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정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하게. 좋아합니다, 정은 씨. 정은의 가슴 깊은 곳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이 아니어도, 명확한 약속이 아니어도, 그저 둘은 서로에게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정은과 민호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전히 천천히,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속도로. 주말이면 함께 남산 둘레길을 걸었고, 퇴근 후에는 성수동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정은은 민호의 세심함에 마음이 놓였고, 민호는 정은의 웃음에서 오래 잊고 살았던 평온을 느꼈다. 그러나 정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찾아오는 벽이 있었다. 그날 둘은 종묘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분위기도 괜찮았다. 하지만 식사 내내 민호는 어딘지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다. 평소보다 말이 짧았고 정은이 이야기를 꺼낼 때도 꼭 필요한 말만 조심스레 건네는 느낌이었다. 정은은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오늘 조금 피곤해서요. 그러나 정은은 단번에 눈치챘다. 그 말투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새로운 관계가 깊어질수록 둘은 서로의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게 흔들리곤 했다. 정은이 다시 더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 씨, 저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 좀 멀어 보이셔서요. 민호는 시선을 피했다. 정은 씨는 제가 조금만 조용해도 바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은의 가슴이 순간 뜨끔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말이었다. 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신경 쓰여서.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그걸 말로 잘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그럼 제가 너무 부담을 준 건가요?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부담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끔은 제 침묵 도구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서요. 정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침착해지려 애썼지만 이미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갑자기 멀어지면 예전에 잃어버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민호는 놀란 듯 정은을 바라보았다. 정은이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상처가 있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어색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가 조용히 손을 뻗어 정은의 떨리는 손을 감싸쥐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불안할 때마다 숨는 버릇이 있어서요. 근데 정은 씨가 불안해하는 것도 알고 싶었습니다. 정은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 불안하다고 도망치지는 말아요. 민호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네. 제가 정은 씨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정은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취약함에 부딪히며 확인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을 여는 순간이기도 했다. 민호와 정은은 갈등을 한번 지나온 뒤 예전보다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감정들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되살아나곤 한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한 장면이 정은의 발을 멈춰 세웠다. 한 커플이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조용히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정은은 문득 남편과 함께 걷던 마지막 비 오는 날을 떠올렸다. 남편의 손, 남편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까지. 숨이 갑자기 가빠지고 심장이 조여왔다. 정은은 급히 벽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왜 지금? 왜 이런 순간에 떠오르는 거야? 몇 년 동안 억눌러 두었던 슬픔이 어느새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민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문득 전 부인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당신과 있으면 외롭다. 그 말은 여전히 민호의 가슴 깊숙이 박혀 있는 가시였다. 정은과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은 자꾸만 떠올라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정은 씨도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하겠지.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서 민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은이 겨우 억눌린 감정을 진정시키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민호였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정은 씨 괜찮으세요? 정확한 상황을 알 리 없는데도 민호의 목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정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숨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은은 놀란 듯 물었다. 민호 씨도요? 네. 어쩌면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잊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잠시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가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속도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정은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 괜찮을까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못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은 의외로 정은의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다. 잠시 망설인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은 씨 이번 주말에 같이 바다 보러 갈래요? 멀지 않은 데로. 그냥 바람 좀 쐬러요. 정은은 살짝 웃음을 지었다. 그의 말투에는 도망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함께 고요를 견디기 위한 여행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네, 가요 우리. 그 말을 전송하는 순간 정은은 깨달았다.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도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어도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려는 마음은 분명 로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위에 천천히 쌓여가는 성숙하고 조용한 사랑의 형태라는 것도. 주말 아침 정은과 민호는 인천 소래폭으로 향했다. 서울보다 바람은 거칠게 불었지만 하늘은 높고 맑았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체로 편안했지만 말 사이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둘은 방파제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파도를 바라봤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부드러운 소금기,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까지. 정은은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가끔 이렇게 넓은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참 작은 것 같아요. 정은이 혼잣말처럼 내뱉자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기대면 조금은 덜 작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예상치 못하게 정은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따뜻했지만 너무 깊이 닿아서 마음 어딘가가 저릿하게 울렸다. 방파제를 내려오는 길, 민호가 정은의 손을 잡았다. 정은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 온기가 오래된 상처의 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릴 것만 같았다. 민호는 그녀가 멈춘 걸 눈치채고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정은은 애써 평소처럼 웃어 보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민호 씨, 가끔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지면 무서워요. 민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제가 너무 빨랐나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게 이렇게 따뜻해도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정은 씨, 저도 무섭습니다. 정은은 놀라 그를 올려다봤다. 저도 가까워질수록 겁나요. 그런데도 손을 잡는 이유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정은의 숨이 가늘게 떨렸다. 민호는 더 다가가지 않고 그저 잡은 손에 힘만 조금 더 실었다. 정은 씨가 괜찮다고 느끼는 만큼 그 속도로 제가 맞춰갈게요. 정은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민호 씨.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번에는 정은이 먼저 그의 손가락을 한 올 더 단단하게 끼워 맞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제가 너무 느리면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온전히 정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답했다. 얼마든지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깊은 사랑의 시작점에 선 날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바다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를 지나면서 둘은 더 자연스러운 연인이 되어갔다. 하지만 완벽한 조화라는 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다. 민호는 말이 적고 감정을 조용히 안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었다. 정은은 감정의 결이 섬세해 상대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그 차이는 때때로 작은 갈등을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정은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라앉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좀 힘들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 날도 있죠. 내일은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정은은 순간 마음이 툭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괜찮냐고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차갑게 들렸다. 그러나 민호는 모른다. 정은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감정의 결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은은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우리 정말 많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달라져 있었다. 어제 잘 못 들어준 것 같아 미안합니다. 오늘은 정은 씨 얘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에 정은의 심장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은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려고 한다. 정은이 원하는 방식을 이해해 보려 한다. 만남이 깊어질수록 둘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갔다. 정은은 민호의 조용함이 무심함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 민호는 정은의 불안이 집착이 아니라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둘은 상대의 감정이 상처로 굳어지기 전에 부드럽게 닦아주는 법을 배워나갔다.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둘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다. 한강 산책길에서 민호가 정은의 목도리를 조심스레 고쳐 묶어주며 말했다. 바람이 차네요. 이렇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정은은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런 세심함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러면서도 너무 다정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길, 민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오늘 정은 씨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은은 그 손을 잡은 채 살짝 그에게 몸을 기대었다. 저도요. 민호 씨. 민호의 팔이 천천히 그녀의 허리 뒤로 돌아갔다. 흐드러지는 가로등 불빛 아래 둘은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 그 순간 정은은 깨달았다.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는 그 방식은 젊을 때의 격렬한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로맨틱하다는 것을 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아침 정은은 민호와 함께 경의선 숲길을 걸었다. 햇볕은 따뜻했고 길 위에는 벚꽃이 흩날리며 내려앉고 있었다. 민호는 종종 정은의 걸음에 맞추려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곤 했다. 정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배려라는 걸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걷다가 민호가 입을 열었다. 정은 씨,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정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파스타? 아니면 샐러드? 민호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면 종류를 잘 못 먹습니다. 정은은 순간 움찔했다.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배려 못했네요.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괜찮아요. 정은 씨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죠. 그 말은 분명 배려였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정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냥 민호 씨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정은 씨가 먹고 싶은 거 먹죠. 아니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는데도 둘은 동시에 어색해졌다.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서로를 조심하게 될까? 둘은 한동안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없이 걷기만 했다. 하지만 결국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은 씨,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 맞추려고만 해서 오히려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정은은 멈춰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우리 둘 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럴까요? 서로 먹고 싶은 건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정은은 피식 웃음이 났다. 하필 점심 메뉴로 인간관계의 진리를 배우게 될 줄이야. 좋아요. 그럼 저는 파스타 말고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민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저도요.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함 대신 다시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사이에 흘렀다. 식당에서 나오는 길 민호가 말했다. 정은 씨와 함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하는 것도. 정은은 조용히 그의 옆을 걸었다. 저도 그래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어요. 민호가 정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 그 손길에는 과도한 망설임도 불안도 없었다. 그저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은 이의 손길일 뿐이었다. 여름 초입 정은과 민호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 여행을 떠났다. 정은에게는 남편을 잃은 뒤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고 민호에게는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었다. 둘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시험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은은 아침 준비가 빠른 편이었다. 민호는 느긋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다. 민호 씨, 오래 걸리면 체크아웃 늦겠어요. 아, 금방 끝납니다. 잠시만요. 민호는 정말 잠시라고 생각했지만 정은에게는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의 템포는 분명 달랐고 정은의 표정은 조용히 굳어갔다. 그 표정을 본 민호는 가슴이 순간 움츠러들었다. 또 실망하신 건가? 내가 또 부족한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은 씨, 제가 너무 느리죠? 근데 서두르면 오히려 실수를 더 해서요. 저는 천천히 움직일 때 마음이 좀 안정됩니다. 정은은 그의 솔직함에 살짝 놀랐다.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미안해요. 혼자 다니는 버릇 때문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절반씩 맞춰볼까요? 제가 조금 더 빨라지고 정은 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서로 조금씩만. 그날의 여행은
그렇게 다시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 무렵 둘은 초당 해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정은 씨랑 여행 와서 참 좋습니다. 정은은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여행 와보니까 민호 씨가 어떤 리듬으로 사는 사람인지 더 알겠어요. 민호는 정은의 어깨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렸다. 저도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둘의 어깨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들이 바라보는 바다는 끝없이 잔잔했고 둘의 마음도 그 잔잔함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거리에는 따뜻한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정은과 민호는 잠시력 근처의 작은 빵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창가 쪽에는 흰 전구로 만든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은 씨, 민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다. 더 단단했고 더 조심스러웠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으십니까? 정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앞으로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저는 정은 씨랑 같이 사는 모습을 가끔 떠올립니다. 정은의 심장이 천천히 깊게 뛰기 시작했다. 같이 장 보러 가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 그의 말은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조심스러운 고백이었다. 정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다. 저도요. 그런 모습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정은 씨가 원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이야기 더 자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않되,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게.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천천히 미래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처음으로 정은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정은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둘을 감싸고 있는 빛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 품 안은 이전의 어떤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안전했고 그러면서도 더 설레는 공간이었다. 정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겨울의 시작이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많은 겨울 중 첫 번째였으면 좋겠다. 겨울이 한층 깊어진 어느 토요일, 정은과 민호는 아현동의 작은 가구 거리에서 만났다. 둘은 아직 결혼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함께 산다면이라는 생각을 나누기 시작한 참이었다. 민호가 먼저 말했다. 소파는 편한 게 제일 좋죠. 정은 씨는 집에서 주로 어떻게 쉬세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다. 책 읽거나 TV 보거나요.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많아요. 민호는 그녀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는 정은의 체형, 앉는 습관, 좋아하는 색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두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가 마음에 들어하는 짙은 네이비 소파와 정은이 좋아하는 베이지 소파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네이비가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은이 답했다. 베이지는 공간이 훨씬 밝아 보여서 좋을 것 같아요. 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취향은 분명 달랐다. 정은은 묘하게 조심스러워졌다. 민호 씨가 선택해요. 전 괜찮아요. 민호는 정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울렸다. 저도 같이 고르고 싶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타협점을 찾죠. 겉모습은 정은 씨가 고르고 등받이 각도는 제가 고르는 걸로. 정은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타협이에요? 내 함께 산다는 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니까요. 정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소한 가구 하나를 고르는 순간에도
민호는 늘 우리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둘은 함께 부동산을 보러 가기로 했다. 정은은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을 함께 본다는 건 사실상 결혼을 향한 실질적인 한 걸음이었다. 그날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다. 부동산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는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요? 민호는 바로 대답했다. 내 회사에서도 가깝고 예산 안에서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은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 기류를 느낀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은 씨는 아닌가요? 정은은 숨을 한번 삼키고 솔직히 말했다. 저는 강북 쪽이 조금 더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남편이랑 살던 집도 그 근처라서.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은 씨는 제가 원하는 걸 계속 우선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조금 슬픈 고백처럼 들렸다. 그러면 언제쯤 정은 씨 마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정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다시 미래를 고민하는 게.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제가 너무 서두른 걸까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서두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울 뿐이에요. 그날은 그 말 이후로 둘 다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서로의 속도가 아니라 서로의 과거가 갈등을 만들고 있었다. 정은은 죽음으로 갑자기 끊겨버린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했고, 민호는 이혼으로 실패했던 과거 때문에 관계가 멈춰서는 걸 두려워했다. 둘은 분명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상처가 같은 자리를 찔러 갈등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갈등이 관계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둘은 이미도 망치기보다 마주보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갈등 이후 며칠 동안 둘은 잠시 거리를 두었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어느 저녁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은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민호는 잠실 한강공원, 둘이 처음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겨울밤이라 공기는 매서웠지만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있었다. 정은이 다가가자 민호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은 씨, 우리 며칠 전 서로 많이 불안했죠. 정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정은 씨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속도로 살아도 그걸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빛을 내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왔다 갔다 부는 사이 민호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은 씨, 저랑 같이 살아가 주시겠습니까?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 옆에 조용히 앉아줄 사람으로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정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민호 씨. 민호는 그녀의 손에 살며시 반지를 끼워주었다. 둘은 부드럽게 서로를 안았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둘 사이의 온도는 어느 봄날보다 따뜻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몇 명만 초대한 아담하고 조용한 예식이었다. 정은은 흰 드레스 대신 아이보리빛 치마 저고리를 선택했다. 민호는 진회색 정장을 입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주례 없이 진행되는 예식에서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은 씨와 함께할 오늘 이후의 날들을 언제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은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민호 씨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다시 사랑을 선택할 용기를 낸 이유를. 둘은 반지를 교환하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젊은 날처럼 뜨겁지도 어린 사랑처럼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마침내 찾아낸 이들의 단단하고 조용한 포옹이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정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삶은 한번 완전히 무너졌었지만 이 사람을 만나 다시 일어섰다. 민호 역시 마음속으로 말했다. 두려움은 분명 있었지만 정은 씨라서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날 중년의 두 사람은 삶의 후반부를 함께 열어젖히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을 완성했다.